사이다 무비튼. 난 23살 때 한 음식점 점장으로 일하고 있었는데 아내는 그때 들어온 알바였다. 그녀는 돌싱이었고 막 태어난 아기도 있어서 본가에 아기를 맡기고 자투리 시간에 알바를 하기 시작했다고 한다. 여러 번 고민 상담을 해주다가 친해졌고 우리는 아내가 24살이 됐을 때 결혼했다. 그때쯤 아내는 알바를 다른 곳으로 옮겼다. 그리고 이미 태어난 아기를 위해서 우리는 아이를 낳지 않기로 했다. 용돈은 각자 25만 원으로 정했고 아내의 알바비는 저축하기로 했다. 결혼하고 6년이 지났다. 지금 직장은 연봉은 괜찮았지만 토, 일, 공휴일에 쉬기가 어려웠기 때문에 가족을 생각해서 이직했다. 그 전까진 아내가 아기랑 둘이 사는 것 같다며 불만을 토로했었다. 하지만 이직하고 2달쯤 지났을 때부터 아내의 행동이 뭔가 이상했다. 제일 이상한 건 잠자리에 노골적으로 거부감을 표현하는 거였다. 그전까진 아내가 먼저 적극적으로 다가오기도 했었는데 이젠 내가 만지는 것도 싫어하더니 급기야 부부관계를 아예 하지 않게 되었다. 물론 이땐 아내가 바람을 피울 거란 생각은 추호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저 권태기겠거니 안일하게 생각했다. 그리고 생리불순이라며 병원에서 피임약을 처방받아 복용하기 시작한 것도 그때쯤이었다. 그리고 1년이 더 지났을 때 아내는 핸드폰에 비밀번호를 걸더니 친구랑 술 마시러 간다는 핑계를 대며 외출하는 일도 잦아졌다. 그때부턴 조금씩 의심이 들기 시작했다. 아내가 SNS를 한다는 게 떠올라서 노트북에 데이터 로그를 뒤져서 아내 SNS 계정에 비밀번호를 알아냈다. 그런데 비밀번호가 아내와 사이가 나쁜 남동생의 이름이라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양심의 가책과 아내를 믿고 싶은 마음, 막상 확인하려니 두려운 마음이 들어 결국 보진 않았었다. 그리고 아무 일 없이 반년이 지났는데 어느 날 아내가 월급이 적다며 소란을 피우다가 싸움으로 번졌다. 그래서 통장을 확인했더니 전 직장에서 받은 퇴직금 수천만 원이 사라졌고 모으기로 했던 아내의 알바비도 온데간데 없었다. 아내에게 왜 돈이 비느냐고 물었더니 자기도 모른다는 말만 반복했다. 한 달에 몇백만 원이나 인출되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변명은 통하지 않았다. 아내에 대한 신뢰가 완전히 사라진 난 덮어뒀던 아내의 SNS를 확인했다. 그곳은 판도라의 상자였다. 핸드폰은 비밀번호도 몰랐고 아내가 거의 몸에 지니고 다니니까 포기하고 있었는데 노트북에 SD카드가 꽂혀있길래 확인했더니 상간남과 주고받은 문자가 쏟아져 나왔다. 게다가 한 명이 아니라 여러 명인 것 같았다. 그 중에서도 찐사랑은 28살 남자인 듯했고 그 중엔 젊은 배우 지망생도 있었다. 이놈들에게 돈을 갖다 바친 게 분명했다. 절망적이었지만 난 바로 흥신소에 조사를 의뢰하고 변호사한테 상담까지 했다. 아내의 불륜을 알게 되면서 받은 정신적인 고통은 생각보다 훨씬 더 괴로운 것이었다. 난 분노와 혐오감으로 매일 잠도 거의 자지 못하는데 아내는 옆에서 쿨쿨 잘도 잔다. 그런데 어느 날 흥신소에 조사를 의뢰한 상황에서 아무렇지 않은 척하기가 힘들어서 사소한 일로 싸우게 됐고 나도 모르게 아내를 다그치고 말았다. 그때 아내가 핸드폰 데이터를 지우려고 하길래 그걸 막으려고 억지로 핸드폰을 뺏으려고 했더니 흥분한 아내가 딸에게 빨리 경찰에 전화해. 울먹이며 부탁했고 그렇게 난 경찰에 신고당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곤봉에 방탄조끼까지 풀 장착을 한 경찰관 4명이 집으로 들이닥쳤다. 물론 내가 폭력을 쓴 건 아니었으니까 경찰은 개인 사인 개입하지 않는다며 바로 가버렸지만 말이다. 딸이 경찰에 신고하면서 장인어른에게도 연락을 하는 바람에 장인어른도 우리 집으로 달려오셨고 이런 상황에서 아내와 계속 같이 지낼 순 없다고 말씀드리고 아내를 데려가 달라고 부탁드렸다. 하지만 장인어른은 소문난 딸바보라서 이번 일도 우리 둘 사이의 일이라며 아내를 나무라거나 하진 않으셨다. 그래서 나중에 다시 얘기하게 되었고 체념한 아내는 그제서야 불륜을 인정했다. 궁지에 몰린 아내에게 다른 선택은 없었다. 아내는 울면서 무릎을 꿇고 사과했다. 너무 흥분해서 과호흡이 오고 쓰러지기까지 하는 걸 보니 꽤 반성하고 있는 것 같았다. 그래서 각서를 쓰게 하고 이번엔 용서해주기로 했다.
하지만 불륜 상대에게는 제대로 위자료를 청구했대. 아내에겐 용서해주는 대신 불륜 상대와의 연락을 금지하고 핸드폰도 바꾸게 했대. 물론 SNS도 못하게 했대. 하지만 바람은 안 피우는 놈은 있어도 한 번 피우는 놈은 없다고 했던가. 그런 일이 없길 간절하게 바랬는데 그로부터 4년이 지났을 때 그때까진 다시 사이좋은 부부로 살고 있었대. 그런데 아내가 알바하는 곳의 상사와 친해졌는지 아내는 그 상사 얘기를 자주 하기 시작했대. 그 상사는 아내와 생일이 같았고 당시엔 모르는 사이였지만 초등학교 선배라고 했대. 운명을 느끼기에 완벽한 조건이었대. 그래도 나에게 즐겁다는 듯 모든 걸 다 얘기해주는 모습에 살짝 위험 신호를 느끼면서도 애써 무시했대.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날 대하는 아내의 태도가 다시 차가워졌고 무엇보다 부부관계가 다시 드물어졌대. 만약 또 나를 배신한다면 다신 용서하지 않겠다고 생각하면서도 한 번 용서했으니까 제발 2번 다신 배신하지 말아줬으면 하는 마음도 있었대. 이렇게 계속 혼자 소가리를 하고 싶지 않아서 증거라도 수집하려고 며칠간 지켜봤더니 이번엔 아내가 먼저 이혼 얘기를 꺼냈대. 내가 가족은 전혀 배려하지 않는 나쁜 아빠라는 이유였대. 아내의 말이 사실이라면 난 진작에 우리 둘의 아이를 낳자고 했을 것이다. 결혼할 때 자식은 아내가 데려온 딸 하나가 마지막이라고 정했으니까 난 내가 줄 수 있는 모든 사랑을 다 줬대. 주변 사람들이 딸 바보라고 입을 모아 말할 정도였대. 그런데 이제 와서 아내가 나와 이혼하고 싶은 이유라고 들먹이는 게 내가 나쁜 아빠라니. 솔직히 뒤통수를 한 대 맞은 기분이었대. 그럼 내가 지금까지 헌신했던 건 뭐였을까? 허무해졌대. 아내의 말을 들은 순간 바람을 피우든 말든 아무래도 상관없어졌대. 게다가 아내는 장인어른까지 오시게 하더니 내 잘못 때문에 이혼할 거라고 선언했대. 그러자 아내가 불륜을 저질렀을 땐 대충 넘어갔던 장인어른은 가족을 줘버리다니 그런 짓을 하면 이혼당해도 싸지 싸. 그리고 내 손녀 소중한 줄 모르는 사위는 필요 없어. 불같이 화를 냈대. 아니 장인어른, 지금까지 제가 얼마나 우리 딸을 예뻐했는지 다 보셨잖아요. 우리 딸 말고 다른 아이는 필요 없다고 했더니 감동해서 펑펑 흘리던 그 눈물은 어딜 간 거야? 그런 생각이 들자 너무 허무해서 더 이상 따지고 싶지도 않았대. 난 안방에서 가져온 것을 두 사람에게 내밀었대. 10중 8구 바람을 피우고 있을 거란 생각에 조사를 의뢰했던 흥신소의 조사 결과였대. 그러자 아내와 장인어른은 얼굴이 하얗게 질렸대. 아내는 어떻게 왜 자기 뒷조사를 했냐며 따졌대. 구야 저번하고 똑같은 상황이 펼쳐지고 있었으니까 의심하고 조사하는 게 당연한 거 아니냐고 했더니 찍소리도 하지 못했대. 장인어른도 장인어른대로 아니 아까 그건 오해고 변명을 늘어놓길래 됐습니다. 장인어른이 본인 딸에게 약한 건 저도 알지만 전 제 딸에 대한 애정을 의심받으면서까지 같이 살고 싶진 않거든요. 뭐 2번 다시 안 하겠다면 불륜을 또 저지른 아내는 논외로 한다 치더라도요 하고 답했더니 기다려달라는 말이 등 뒤로 들려왔지만 깔끔하게 무시하고 집을 나왔다. 집을 나가자마자 딸과 마주쳤는데 집 나가는 거냐며 슬픈 얼굴로 물어보길래 난 솔직하게 그렇다고 답했다. 그러자 딸은 그때 엄마가 시키는 대로 경찰에 신고해서 내가 나가는 줄 알았는지 제발 나가지 말라고 미안하다며 엉엉 울었다. 어른 둘은 내 진심이 담긴 애정을 전혀 몰랐지만 딸은 제대로 느끼고 있었다고 생각하니 솔직히 정말 기뻤다. 하지만 이제 아빠는 엄마랑 같이 못 사니까 아빠 보고 싶으면 전화하고 오라고 달랬더니 몇 번이고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난 아내와 이혼했다. 난 물론 상대 남자에게도 위자료를 청구했고 돈을 잃은 상간남은 아내를 떠났다. 아내는 나에게 다시 잘해보자고 매달렸지만 난 그럴 마음이 없었다. 장인어른도 몇 번이나 잘못했다고 전화와 음성 메시지를 보냈지만 솔직히 난 그 사람은 이미 안중에도 없었다. 물론 아내에게도 위자료를 청구했다. 이혼의 이유로 내 핑계를 댄 것까지 포함해서 변호사를 통해 몇 천만 원의 위자료를 청구하자 장인과 아내 둘 다 크게 당황했다는 얘기를 들었다. 내 알바는 아니지만 얼마 후에 아내는 장인에게도 외면당하고 좁은 빌라로 이사했다고 한다. 상간남에게도 버림받고
위자료까지 떠안은 상태에서 아이와 둘이 살아가는 건 쉽지 않은 일이겠지만 본인 선택으로 벌어진 일이니 동정심은 들지 않는다. 이번 영상은 어떠셨나요?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에 댓글까지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